안녕하세요. 투자 에이밍입니다. 이번에는 JR 글로벌 리츠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허용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라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주연대에서 액트를 통해서 JR 글로벌 리츠 지분을 8.2%를 모았고, 향후에 이제 10%까지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이 단체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증자 참여 의사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청산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결국은 주주 배정 증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은행하고 환해지 정상금 만기를 연장을 했다. 그러니까 만기가 2027년 11월 1일, 그러니까 내년 11월 1일이죠. 그때로 이제 정산하기로 했다는 건데, 요거는 결국은 선도계약을 다시 체결을 한 것 같아요. 선도계약을 다시 체결을 한 거고, 사실 요게 뭐 그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또 이제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드디어 살아날 거다 하는데, 사실 이게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발생을 했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사실 이걸 해결을 하는 첫 단계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익스포저를 낮춰야 되는, 익스포저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익스포저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해치 포지션 이죠. 우리가 이제 환 위험에 대한 그 숏 포지션을 100% 잡은 거가 사실 익스포저가 너무 큰 건데, 이게 만기를 2027년 11월까지 연장을 하든, 소액주주들이 뭐 주주 배정으로, 주주 배정인지 아니면 뭐 제3자 배정인지 뭐 어떤 배정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증자를 허용해달라고 하든 증자를 하든 간에 현재 환율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11월 1일까지 현재 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유로 환율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최악이에요. 사실 더 최악이고, 그러면 환율을 한번 볼게요. 지금 그 JR 글로벌 리츠 홈페이지에 유상증자 관련된 주요 Q&A 그래서 1월 달에 얘네들이 공지물을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6년 5월 달에 만기 도래하는 3억 유로에 대해서 약정 환율이 1,400원대다. 근데 그리고 2027년 11월에 도래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약정 환율이 1,588원이다. 근데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 유로 환율이 약 1,700원이에요. 1,699원, 1,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558원에 대비해서도 지금 100원 가까이 높은 상태고, 1,400원대 비하면 200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27년 11월에 환율이 유로 환율이 1,800원 간다. 만약에 2,000원 간다. 그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증자를 했는데 환율이 더 올랐어. 그래서 뭐 1,900원, 1,800원 또는 2,000원 가. 그럼 그냥 내 자금은 또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 그냥 익스포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맞다. 그러니까 현재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자산 처분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도 있어. 그나마 조금 더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까딱하다가 유상증자 했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은 돈도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니, 물론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져서 실제로 뭐 좋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건 결론적인 거고,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뭐 정확하게 100% 내가 만약에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증자하는 게 맞죠. 증자해서 회생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 그냥 진짜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아마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본다면 법원에서는 청산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디폴트의 주된 원인이 환해지 정산금이야. 그거하고 이제 회사채 상환인데 그 환해지 정산을 그 하나은행 주요 은행인 채권자 은행 하나은행에서 해줬네? 근데 내가 굳이 이거를 청산을 왜 결정을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주주들도 증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두고 봅시다 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내가 판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책임지기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판사가 청산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결에 대해서. 청산을 결정을 하면 주주들, 채권자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한테 그 비난을 본인이 다 받아야 돼요. 그 결정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 결정을 하지 않겠다. 제가 만약에 판사를 하더라도 일단 주주들도 증자를 한다고 하고 뭐 채권은행인 채권단의 하나은행에서도 만기도 연장을 해줬네.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이게 뭐 불안전 판매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러니 일단 지켜봅시다라는 결정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거고 일단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JR 글로벌 리츠가 발행한 채권 있죠. 전단체든 뭐 회사채든 들어간 펀드는 가입은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이제 그 리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포지션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어제 환율이 좀 떨어졌죠. 달러 환율도 떨어져서 1440원 뭐 초반대로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또 튈 줄 모르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